건축을 해본 것도 아니고 사실 백지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용감하다고. 원춘이 건물주 되셨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쪽 세계에서 네. 사람이 이제 부러워하는 그런 건데 네. 일단 어떤가요? 건물 되니까 네. 좋나요? 고생도 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생도 했고 뿌듯한 점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럼 일단 이렇게 건물을 하시게 된 네네. 계기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네, 계기가 있죠. 사실 우리 네. 뭐 다주택자들이 취득세가 12% 중과되면서부터 주택을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맞습니다.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몇 가지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뭔가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취득세를 4% 내잖아요. 원래 내는 거 네네. 4.6% 내는 네, 거죠. 4.6%를 내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내가 법인으로 투자를 했을 때 취득세 부분은 아까 4.6% 동일하지만 양도세가 법인세만 내면 됩니다. 그죠, 10%. 네, 왜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10%. 대부분 법인으로 주택을 투자해서 주택 추가가세를 냈지만 요거는 상가는 이제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해당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종부세. 그렇지. 주택은 종부세가 좀 높지만 상가는 종부세를 80억 이죠? 내려면 80억이기 때문에 여유가 굉장히 너무 좋아. 있습니다. 그걸로 돈만 벌면. 네네. 그죠. 요런 점들이 있던 와중에 사실 제가 핫플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네네. 알죠. 카페도 좋아하고 뭐 식당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제가 맥주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맥주집 핫플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뭐 한 2, 3년 뭐 전부터 리단길 서울에도 너무 유행이잖아요. 가보면 되게 허름한 주택인데 다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던 차에 지난번에 우리 카이저님 채널에 포버스님 나오죠. 포버스님. 네네. 포버스님 강의를 이제 수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택을 용도 변경해서 상가로 바꿀 수가 있네. 상가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전 사실 상가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거든요. 원래 주택하는 사람들이 상가 네, 싫어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뭐 내가 1억 있으면 뭐 이거 사면 이만큼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좀 자신감이 있잖아요. 주택은. 근데 상가 1억 투자하고 월세 받으려고 굳이?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상가가 월세만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좀 용도 변경해서 매도 차익. 힙한 임차인을 맞추고 하면 매도 차익도 똑같이 갭 투자 개념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걸 이제 그 강의를 통해서 좀 알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상가 투자를 한번 해보면 이런 시기에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일 때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상가 투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러셨구나. 네네. 잘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제 주택이 막히면서 네, 뭔가 맞아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막 찾아왔어. 맞아요. 뭐가 있지 않을까. 뭐가 있을까. 네네. 해보시니까 네. 상가 투자 뭐 이것저것 많이 하셨잖아. 그쵸. 제가 들은 것만 한 3개 정도 했는데 네. 장단점이 좀 있나요? 어때요? 네, 이제 장점은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세금 취득세, 대리점에서. 그다음에 양도세, 그다음에 종부세, 200억까지 20%잖아.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고요. 네.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제 입장에서는 단점이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아니 그게 왜 단점이야 할 수도 있는데. 네. 상가는 레버리지를 이용하셔야 돼요. 무조건. 네, 저는 이제 주택 위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 갭 투자하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출에 조금 자유로웠는데 상가를 하게 되면서 무조건 대출을 세팅을 해야만 투자금을 줄일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대출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더블 됐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전에는 대출이 별로 없어서 뭐 이런 거에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었는데 상가 투자를 하고 나서부터는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게 너무 와닿으니까 이런 게 단점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또 요즘 이제 금리가 다시 일단 더 이상 오를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네. 내려갈 일만 남았으니까. 약간씩 조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뭐 월세를 받아가지고 이자 내고 조금 남는 구조가 된다 이러면 사실 레버리지 너무 훌륭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금리 항상 우리가 또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이렇게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되면은 뭐 월세를 받아도 이자를 더 보태야 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단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리스크는 조금 감당을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네. 매입했을 때는 금리가 되게 쌀 때였잖아요. 맞아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금리가 가장 높을 때 좋은 매물이 놓을 확률이 높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딱 그 시점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맞아요. 금리가 내릴 것 같으니까 지금 싸게 잡아서 그렇죠. 지금 이자 내지만 떨어지면 네네. 베스트일 수도 있겠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 그 상가 시장이 네네. 굉장히 활발합니다. 거래가. 그죠. 네네. 저도 이제 관심이 좀 항상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이제 업체, 법인, 중개법인에서 계속 피드백을 좀 받고 있거든요. 뭐 매물을 받거나 네. 거래된 사례를 받거나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정말 거래가 정말 빠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 건물로 힘든 사람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서울에서 그래 던지고 네네. 이렇게 하다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네. 어차피 이 동네는 또 금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역시 그러시군요. 이제 그 좋은 점도 있고 좀 힘드신데 맞아요. 또 신축하셨잖아. 네. 이 말로만 듣던 신축하면 진짜 뭐라고 이제 신축 한번 10년, 하면 10년. 10년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뭐 늙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가요? 진짜 힘드나요? 신축하면. 아, 그렇죠. 집을 지어도 사실 10년이 늙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찌됐건 작긴 하지만 꼬마 빌딩을 올린 그러니까 거니까. 그 통으로 뭔가 싹 바꾼 거잖아. 네네, 진짜. 상가를 올린 거니까 네. 사실 힘들었죠. 네, 뭐 힘든 점들이 많았는데 일단 뭐 힘든 거부터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건축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치. 네, 뭐 어디서 건축을 해본 것도 아니고 사실 백지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용감하다고 맞아요. 그래서 신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아는 분들은 나는 죽어도 못해. 이렇게 아예 신축해야 되는 매물은 제외.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잘 모르니까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 건물이 대지가 23평이에요. 엄청 작아요. 거기에 바닥 면적 12.5평씩을 올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 50%. 공간을 네. 정말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층마다 임차를 하려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그죠, 뽑아야 그죠.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부터 제가 계속 미팅하고 참여를 했고 그 다음 단계들도 뭐 허가, 착공, 뭐 집안 보강,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 그 다음에 현장 감독 이런 것까지 모든 과정을 정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이분들하고 대화가 되고 이거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던 거죠. 내가 평생 모르고 사실 살아도 되는 것들인데 이게 정말 그 건물주가 관심을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거에 건물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제가 만약에 현장에 안 가잖아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끝까지 모르고 넘어가면 서로 해피한 거고 근데 나중에 이걸 알았다. 그러면 이미 뭐 콘크리트 타설하고 이러면 되돌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정말 현장 공사할 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제가 현장에 꼭 가서 조명 가지고 가서 체크하고 이런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제 생기면 이분들하고 좀 같이 해결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힘들었지 않았나. 근데 어차피 그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뭐 힘들다고 할 수도 없겠다. 그건 뭐 그죠?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당장 내 건물에 뭔가 그 철근이 잘못 박아지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철근이 출입구를 막았다? 이거는 뭐 어떻게 조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지만 계속 이분들 달래가면서 같이 얘기하고 일하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예, 한번 이렇게 느꼈었잖아요. 그래 네. 보람도 되게 있을 것 같아. 또 임차 그렇죠. 들어오고 맞아요, 또 핫한 맞아요. 또 그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죠? 뭐 이제 정말 이게 다 지어지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유리를 딱 세팅을 하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 무에서 뭔가 좀 벅찬 이런 느낌이 네, 들죠,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느낌이잖아요. 정말 그 주택 오래된 주택을 부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하나하나 올린 거기 때문에 유리를 딱 세팅해서 햇빛을 딱 받으면서 반짝반짝 하는데 아 이게 건물을 올린 거는 그 맞구나 맛이구나. 이런 좀 마음이 들어서 좀 뿌듯하다 네. 생각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카이저님하고 우리 저희 지인들 커팅했잖아. 모셔가지고 우리 또 준공식 했잖아요. 예. 다른 큰 건물들 보면 다 준공식 하더라고요. 첫 건물인 줄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영광이었습니다. 음식도 준비하고 또 리본 제가 준비했잖아요. 맞아요. 가위, 장갑 다 준비해서 그 장갑 있어요, 우리 집에 아직. 우리끼리 커팅식 하고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즐거웠기도 했고 추억이 되기도 했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기쁜 순간이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 자체가 되게 내가 새로운 애가 하나 태어나는 이런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같아요, 진짜.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속 한켠에 아 나의 꿈은 건물주야.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최종 목적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뭐 다른 뭐 수도권 아파트나 뭐 비교하면 크게 다를 건 없지만 그래도 큰 건물로 가기 이전 단계 뭔가 발돋움을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어서 나름의 좀 뿌듯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얘가 진짜 나중에 잘 돼서 어쨌든 좋은 가격에 매도를 했어. 네네. 되게 기분 그럼 좋잖아. 어쨌든 그렇죠. 그런 더- 상황에서 네. 이제 다시 신주를 갈 거냐? 아, 진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 해피한 네네. 상황에서. 아. 이래서 한 20억 먹었어, 내가. 네, 그런데 이런 비싼 게 또 하나 나왔어, 빈 공터가. 해야죠. 아, 해야 돼요? 아, 뭐, 고생했지만, 사실, 어. 고생은 너무 하는데, 워낙 작은 걸 짓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설계를 하면서, 뭐,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중앙에 계단 막 멋있게 해놓는 것들 있잖아요. 아, 예, 예. 그런 계단도 나도 빼고 싶고, 화장실도 좀 공간 좋은데 예쁘게 짓고 싶은데, 네. 너무 작으니까 이게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장재도 정말 내가 예쁜 거, 자재 막 선택해서 하고 그런 거 싶고. 되게 좋아하시는데. 제가 진짜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인테리어나 막 이런 부분 예쁘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를 마음껏 할 수 없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다음에 그렇게 이걸로 수익을 내고 좀 더 큰 걸로 갈아탈 수 있다면 좀 그런 것들 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신중 해보게 할 수 있다. 해볼 의향이 오케이. 있다. 멋집니다.